서울 블록체인 지원센터가 폐관 수순을 밟습니다. 6월 말 운영을 종료하고 이후 제2의 핀테크 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도지코인으로 피라미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도지코인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코인을 홍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달러 가치 고정 해제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커지며 투자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던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인 관련주에 하락을 베팅한 공매도 세력의 수익률이 100%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공매도 수익률은 소프트웨어 분야 대비 2배가 넘습니다. 갈라가 블록체인 기반의 영화 플랫폼 갈라필름을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과 음악, 영화 전반을 아우르는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오비즈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오아시스에 합류했습니다. 오아시스는 각각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가진 기술적인 한계를 넘어서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6월 20일 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75%에서 90%까지 하락해야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1월 고점 대비 67% 하락한 상태인데요. 또한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 평균보다 약 7% 낮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서울 블록체인 지원센터가 제2 핀테크 랩으로 전환돼서 사실상 폐관 수순을 밟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블록체인 지원센터는 6월 말 운영을 종료하는데요. 이후 제2의 핀테크 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센터 입주 기업들은 2020년 1월 개소 후 공간 지원 외에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환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센터는 지난 2020년 1월 당시에 사장이던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출범했지만 센터 개소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이 끊겼는데요. 센터 입주 기업들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센터 전환은 여의도 금융허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암호화폐 도지코인으로 피라미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330조 원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키스 존스는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2,580억 원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이 피고들이 도지코인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코인을 홍보했다며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과 또 즐거움을 위해서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투자자는 이 도지코인 폭락으로 손해를 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집단 소송 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2021년 5월 이후 이 도지코인의 시가총액 하락분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설정했습니다. 그는 머스크의 도지코인 홍보 행위를 금지하고 연방법과 뉴욕주법에 따라 도지코인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달러 가치 고정 해제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던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줄줄이 자금이 빠지고 있는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5월 초 1,810억 달러에서 1,568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달러 가치 연동이 끊기는 이 디페깅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산운용사 IDEG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와 유동성에 맞물려 있는데 테더가 또 한 차례 청산되는 것 같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까지 겹쳐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큰 타격을 입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에서 코인 관련 주에 하락 베팅한 공매도 세력의 수익률이 100%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S3 파트너스는 올해 암호화폐 관련주에 대한 공매도의 평균 잔고가 30억 달러에 육박한다면서 평가 이익률은 무려 126%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에 크게 베팅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유통 주식수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은 27.5%에 이르고 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1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공매도 수익률은 소프트웨어 분야가 50%대인 것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데요. 지난해 3조 달러에 육박했던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7개월 만에 1조 달러 아래로 추락해서 시장에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가 블록체인 기반의 영화 플랫폼 갈라필름을 설립하고 게임과 음악, 영화 전반을 아우르는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라필름의 주요 특징은 영화 제작사와 팬과의 그 리워드 공유인데요.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W&E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영화 제작사는 유통사 없이도 팬들에게 직접 영화를 배급하는 만큼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갈라필름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콘텐츠의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플랫폼 이용자는 향후 대본과 또 캐스팅 등 영화의 핵심 요소를 투표를 통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서 영화의 소유권을 보유한 팬들은 영화 사운드 트랙이나 음악 플랫폼 갈라 뮤직에서 플레이되거나 또 영화 원작 게임이 갈라 게임즈에 출시될 경우에는 부가적인 혜택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오위즈가 게임 중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오아시스에 합류했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각각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가진 기술적인 한계를 넘어서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반다이 남코, 세가, 더블점프 도쿄, 크립토 게임즈 등 일본 대표 게임 업체들과 함께 21개 글로벌 게임사들이 참여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로는 넷마블과 컴투스 그리고 위메이드 등이 참여 중인데요. 오아시스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개발과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의 제공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분 증명 방식 기반의 친환경적인 블록체인으로 빠른 속도와 높은 확장성 그리고 네트워크 수수료 무료 등 이런 것들이 강점인데요. 특히 오아시스 생태계에서 사업자들은 각자의 레이어 2에서 게임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설계됐는데요. 이를 통해 오아시스 게임 이용자들의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는 블록체인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추석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테라 사태가 마무리되기 전에 또 터진 암호화폐 프로젝트발 하락장, 이더리움 폭락 사태의 주범이죠. 셀시우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장기적인 약세장으로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이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자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업체인 셀시우스가 이더리움 파생 상품인 스테이킹 이더리움의 환매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계좌 간의 인출과 이체를 전면 동결에 나섰습니다. 이후 26만 명의 레버리지 투자자가 담보로 맡긴 10억 달러의 가상자산이 청산되어 버렸는데요.
17%에 달하는 고금리와 레버리지 투자 기회를 앞세워 투자자를 유치해온 셀시우스는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자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에 자본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셀시우스의 코인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은 물론 신뢰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셀시우스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니은 리을입니다. 셀시우스 출금 중단 조치에 비난 여론이 커지자 알렉스 마신스키 셀시우스 CEO가 3일 만에 입을 열며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바로 노력입니다. 마신스키 셀시우스 CEO는 셀시우스 네트워크 팀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면서 우려 사항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힘든 순간이지만 인내심과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력은 당연한 거고 추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셀시우스의 출금 중단 조치에 집단 소송도 예고가 됐습니다. 구독자 14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비트보이 크립토의 벤 암스트롱은 셀시우스와 마신스키 CEO에게 집단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벤 암스트롱은 셀시우스는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음에도 출금 제한 조치를 내렸고 셀시우스는 네트워크를 살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보내도록 요구한다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셀시우스 측은 출금 중단 조치 이후 구조조정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재정 문제 해결보다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죠. 이어서 다음 소송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읒 시옷입니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셀시우스 팀의 죄송은 아니고요. 미국 텍사스, 엘라베마, 켄터키, 뉴저지, 워싱턴주가 인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셀시우스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텍사스 증권위원회 집행국장 조 로툰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셀시우스의 계정 동결에 대해 알게 됐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계정에 즉각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가 중단되는 이러한 상황은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마지막 소송입니다. 기억 지읒, 기억 히읗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요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워싱턴 소재의 디지털 상공 CEO인 페리안 보링이 셀시우스 네트워크의 출금 일시 중단 사태가 미국 규제 압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사태는 금융당국의 규제 명확성 부족이 가져온 결과라면서 이를 통해 업계에 더욱 명확한 규제가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테라부터 셀시우스까지 안 그래도 거시경제와 외부적 요인으로 좋지 않은 장상황에 불을 지핀 격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제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알트코인의 가격이 50% 추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서웨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는 암호화폐 약세장에 견디지 못하는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유동자산을 매도할 가능성이 커지면 이 알트코인의 가격은 50% 이상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향후 헤지펀드와 암호화폐 업체들의 포지션 청산이 잇따를 것이며 이에 관련해서 알트코인의 가격은 50% 넘게도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